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조정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고요. 오늘 반응 나올까? 알트코인 새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마무리 단계는 이제 뭘 본 거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부터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떻게 이더리움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우리 어제 이제 올렸을 때 이더리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부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새 역사를 이제 보냐면,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이 되었고요. 흐름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더리움부터 알트코인까지 흐름이 괜찮은데 비트코인은 준비 단계로 봐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 개 다 좋습니다. 세 개 다 좋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베스트로 꼽자면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을 주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좀 순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 종가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1% 하락이 되면서 다시 박스 자리 상단에 머물러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락은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차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을 좀 봐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기존에 많이 간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횡보한 이후에 490만 원 돌파를 이제 뭐 한 3번 정도, 하나, 둘, 세 차례 정도 시도는 해 주었지만 저기 이제 종가로 성립은 되지 않았어요. 다시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얘도 박스 상태를 유지해 주고 있는데, 이 박스 상태를 그냥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이평선이 조금 살짝 올라타준 그런 상태로만 보여지고 거래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확연하게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데드 코러스가 나타난 여기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밀리고 있는데, 25일, 그러니까 24일 하락한 기준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시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 실시간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장이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불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락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불장 아닌 불장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당장 이제 코인들도 못 가는 구조로 보여지는데, 오늘 이더리움이 선 반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분봉이다 보니까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이제 뭐 밤, 요렇게 봤을 때 조금 가격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심시간까지는 한 490만원 정도로 보여지고, 오후나 밤까지 보면 아까 얘기했던 500만원 공간까지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100만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만원 움직이는 폭에 따라서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분봉상 240분봉 기준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보면은 아직도 장기 이평선에 대한 공간으로 보면 넘어갈 공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장기 분봉상에서 장기 평선을 넘어가 주려면 아무리 못해도 5% 이상 상승을 해줘야지 저기를 넘어갈 듯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이더리움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480만 원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분봉이니까 오전에는 여기 있지만 밤이나 오후가 되면은 가격대가 여기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격 차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공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할 수 있다?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지 저 장기 이평선을 넘어간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냐, 이런 관점보다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있냐면 비트코인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를 넘어가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트가 이런 공간을 넘어가 주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변화가 있냐면, 상승폭이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존의 거래 대금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하루에 1000억 이상 거래되는 코인들이 많이 없거든요. 오늘도 지금 거래 대금 1000억 이상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1000억 밑이라는 거죠. 그럼 수급도 저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더리움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누가 먼저 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대장들 기준에서 한쪽이 먼저 돌파가 나와준다면 수급에 따른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강세 기준입니다. 강세.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냐. 이제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시세 전환.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 나오고 있는 코인들도 많고요. 그냥 단기 반등, 정말 약한 단기 반등. 여기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별 티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세 전환이나 단기 상승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5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 가게 되면 좀 재밌는 시장 상황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제 좀 뭔가 걱정이 많고 초조하고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분위기였다면 그게 반전이 될 수 있는 주기가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제일 이제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비트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더리움이라도 만들어준다면 알트, 시총 낮은 코인들까지 상승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올라가는 동안에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상승이 어느 정도 주어질 거예요. 이더가 가면은 비트코인도 약하게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최소한에 떨어지는 거 없이 보합을 지켜주거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에 약하게라도. 그러면 그 사이에 얘네가 좀 활성화를 띄워주고 있을 때 비트코인도 어떻게 이러한 자리값을 만들어줄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기는 한데 이더리움이 한 수 빠르다 보니까 지금 관점 자체를 어떻게 이더리움 쪽으로 좀 쏠려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죠. 여기 상승 나온 이후에 이쪽에 대한 거래, 팩트로 봐야 됩니다. 이 거래는 사실 일종의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사인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왜냐면은 이 사인이 5월 중순에 없었으면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여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여기 가격을 이더리움에 만들지 못했다면 알트코인들은 지금 멈추지 못했을 거다. 오히려 더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에서 이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 전환이 나타난 건데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밀려서 400만 원대를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저기 5월 중순에 있었던 거래가 없었다면 그러면 지금하고 거의 한 80만 원 정도가 갭이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움직임 자체나 어떤 변화에 있어서 회전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냐, 하락 가능성이 높냐고 했을 때 400이 되었으면 하락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또는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알트코인들을 조금 방어시켜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도 만든 게 이더리움에 대한 역할이 지금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대장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분봉상 보게 되면은 25일자부터 해서 이더리움하고 똑같이 지금 상승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한테 중요한 거는 8,900에서 9,000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8,900에서 9,000짜리를 종가 기준으로 성공을 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더리움은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여기가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 자리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비트를 그렇게 높게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8,900에서 9,000이면 뭐 한 2%, 2%에서 많이 잡아봐야 한 2.5%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한 3% 정도면은 그 정도 공간이 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사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시에 보는데 그래도 이더리움 쪽으로 관심사를 많이 두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알트코인들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흐름을 이번 주에 좀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